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생이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있었냐 없었냐 전제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법대를 나오기도 했고 약간 법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5월 3일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10월 25일까지 하면서 6개월에 합격했는데, 제가 민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과목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 근데 학개론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탄력성, 조세부담 전가 귀착 이쪽은 조금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아예 몰랐었고, 공법도 처음 했고 공시법도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 학원 강의 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었는데, 우선은 기초 강의나 심화 강의는 제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0월 전까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쉬었습니다.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월화수목금은 스탑워치로 12시간, 즉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모두 다 빼놓고 제가 진정으로 공부한 시간 12시간씩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로 따지면 기본 강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들었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들었고, 동양 모의고사 들었고, 백선 들었고, 그리고 특강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아마 따로 학원에서 보는 걸로 모의고사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험 보기 전주에 그 해커스가 이제 강남점에서 모의고사를 봤었었는데, 아마 그때 딱 일요일 날인가 한 번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영 모의고사는 제가 집에서 이제 미리 다운 받아서 시간 딱 재놓고서 풀어가지고 동영 모의고사 본 거 사회랑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주에 봤던 그 모의고사 딱 5번 모의고사는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로는 제가 따로 올릴 건데요. 뭐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올릴 건데, 따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하루에 길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법이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법정 물권주의 해가지고 법에 정한 물권은 뭐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 안에 이제 본권이 있고, 본권 안에 뭐 용익물권하고 제한물권이, 아니 담보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 강의 때는 뭐 제가 듣는 강의의 수가 보통 하루에 8개에서 10개 사이는 들었었는데, 그 듣는 데까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쭉 듣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 노트 같은데, 제가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봐야 될 그 종이 같은 데다가 따로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 책 6권을 400페이지씩 그걸 다 볼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 물론 다 읽은다고 해서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단권화 작업을 되게 했었습니다, 기본 강의 때는. 그래서 숫보다는 나무 위주로 그냥 그날 8가지 들은 거는 그날 요약 노트를 무조건 만들고 자자. 그래서 다음에 또 들었을 때는 또 이어서 듣고,
왜냐면 6일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제가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뭐 6과목이기 때문에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시험은 공시세법이 한 과목으로 나오지만 강의 커리큘럼 자체는 따로 각각 과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6일이잖아요. 그래서 6일별로 한 과목씩 돌아오기 때문에 보통 한 번에 들을 때 좀 많이 듣고 좀 공부하는 범위를 좀 늘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나무들로 조각조각 나 있던 거를 숲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들을 때는 내가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뭐 8가지, 그러니까 저는 인강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8개를 내가 오늘 듣는다라고 하면 대충 기출문제에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본 강의 때 제가 요약해놨던 그 노트를 애우고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미리 문제 예습한 적은 없고, 선생님이 이제 푼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한 문제 푸시고 좀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자세하게 아는 거면 그때 저는 뒤에 문제들을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풀었을 때, 뭐, 80% 이상 정도는, 내가 요약노트 했던 거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그냥 공부를 틀린 방향으로 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 과정 지나갈 때는 되게 편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집인데, 출제 예상 문제집이 기출 문제집보다 좀 더 두껍잖아요. 뭐 선생님들께서 그 해에 좀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 만드셔서 이렇게 수록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었고, 근데 출제 예상 문제집은 조금 더 아마 강의 8강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 기출 문제보다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뭐 출제 예상 문제집은 소유권,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까지만 만약에 8강에 포함이 돼 있으면, 뭐 출제 예상 문제집에서 8강은 뭐 소유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갔을 때도 그냥 확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요약 노트를 미리 한번 그날 진도 나갈 분량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끝나면 만약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한두 시간 정도는 그날 또 풀었던 거에서 틀린 것만 좀 다시 한 번 더 봤던 것 같습니다. 맞은 것들은 그냥 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나 출제 예상 문제 특강이 지나갔잖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문제집을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틀린 것도 다시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너무 많이 틀리신다 하면 공부 방법이 그동안 좀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다시 뭔가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을,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뭐 요약 노트도 있고 거기보다 훨씬 더 줄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정리해놨던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여기서 문제가 그래도 꽤 많이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많이 틀리진 않는구나 라고만 확인만 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출제 예상 문제집 끝나고 나서 동형 모의고사라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동형 모의고사는 진도별 강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민법, 민총부터 마지막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까지 그 명의신탁까지 딱 끝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들어가기 전에 한 3주 정도인가 해가지고 2바퀴 돌렸습니다. 뭘 돌렸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기본 강의 때 만들어 놓은 요약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깜지 쓰듯이 계속 적으면서 읽었습니다. 원래 공부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으로 쓰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잘 알면 말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합격하시는 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인데, 만약에
읽을 줄 아시면서 쓸 줄 아시면 제가 볼 땐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읽을 줄도 알고 쓰는 거는 한 50%이 정도 쓰실 줄 아시면 저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써보시는 게 제 거 만드는 비결이시고, 만약에 설명까지 하실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은 완전히 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앞에 진행됐던 과정, 출제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과정과 다르게 전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제 머릿속에 조각조각 나 있던, 만약에 물건이면 물건만 조각이 나 있고, 뭐 채권이면 채권만 조각이 나 있고, 민총이면 민총만 조각이 나 있고, 뭐 공법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법만, 아니 국토 및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계법은 국계법으로 조각 나 있고, 정비법은 정비법으로 조각 나 있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으로 조각이 나 있고, 주택법, 뭐 건축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번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힘들었었는데, 3주 동안 2번 돌렸었는데, 첫 번째 주는 정말 그 요약 노트도, 뭐 제가 줄인다고는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론 같은 게 하루 반 정도 걸려서 한번 읽었던 것 같고, 뭐 민법은 한 이틀 걸렸던 것 같고, 중개사법은 하루 걸렸었고, 공법은 이틀 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은 하루, 그 다음에 세법은 좀 하루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주 동안 첫 번째 돌릴 때 진짜 힘들었고, 두 번째 돌리니까 좀 시간이 줄더라고요. 학개론이 하루 반 걸렸던 게 하루 걸렸고, 민법이 이틀 걸렸던 게 하루 반절 걸렸던 것 같고, 중개사법이 하루 안 걸렸고, 공법이 이틀 반 걸린 게 한 이틀 걸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시대법은 더 줄어들었겠죠. 이러면서 이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3주 동안. 그리고서 동형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제가 제 시험 점수는 제 유튜브 그 로고에 이렇게 박아는 놨는데, 아무튼 그 점수 밑으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거는 같습니다. 물론 학개론이나 민법은 제가 이번에 좀 점수가 잘 나와서 그거 엎치라도 있지라 했지만, 근데 그 점수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개사법이 한 10점 실제 시험이 더 낮게 나왔고, 공법 같은 경우도 한 5점 낮게 나왔고, 공시세법도 더 낮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변수들도 많고,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시험 봤을 때 컨디션이 진짜 10점을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회독을 돌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인증했던 그 점수 이하로는 나온 적이 없었었는데, 그때 아마 실력이 가장 일취월장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동형 모의고사 볼 때랑 그 다음에 백선 볼 때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우선은 지난 3주 동안 2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쫙 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요약 노트를, 만약에 오늘은 학개론, 저는 동형 모의고사도 2회씩을 몰아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안 낸 부분이 있으시면 2회 때는 또 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른 거지, 어차피 범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학개론 같은 경우를 2회독을 아침에 이제 시간 재고서 50분씩이잖아요. 그러면 OMR 카드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45분을 재놓고서 다 풀고 2회독을 풀고, 그 다음에 그날 요약 노트를 한 번 더 쫙 읽습니다. 그러면 2회독을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하루면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나 공법이 조금 더 걸리긴 했었는데, 근데 그날은 좀 더 늦게 잤을 뿐이지 웬만하면 그날 한 과목씩은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회씩 쫙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3회차 때 인강을 따라가게 됐었는데, 그러면 4회까지 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1회독을 더 했습니다. 4회독을. 그 다음에 3, 4회
또 몰아서 이렇게 보고 또 요약 노트 만들어 놨던 거 과목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고 그러면서 사회독이 되니까 제가 공법이 언제부터 좀 트였었냐면 2회독 했을 때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왜 용어별로 조금씩 다른지 뭐 이해보다는 그냥 뭐 정비법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고 도시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그냥 도시개발법 하면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 뭐 정비법 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그냥 이런 용어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건축법은 뭐 사용승인 뭐 주택법은 사용검사 지금 시험 끝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체계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이거는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왜냐면 법으로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반하니까 법적 구속력이 그 법 효력이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얼개는 완전히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힘드세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진짜 힘드세요.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 책으로 특히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막막하실 거예요. 이 400페이지를 어떻게 보냐. 아무리 중요한 거 체크해줬다고 했지만 그 페이지에서 오는 중압감과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그 엄청난 무게감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로 과목별로 다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학원에서 만들어준 요약 노트도 50쪽 이런 거, 50쪽 이런 거를 저는 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주제가 나왔을 때 막 번호를 보통 표시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책에 15개까지 번호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웬만하면 전 숫자 7을 되게 좋아해서 7개는 안 넘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나 너무 지엽적인 것들은 다 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권화는 꼭 자신 걸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놔라. 요약본을 자신 스타일대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내가 쓴 거는 내가 보기 편하거든요. 내가 한 음식 내가 먹으면 좀 더 맛있듯이 내가 만든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만든 책은 볼 때도 조금 더 뿌듯합니다. 그리고 더 잘 외워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요약본 꼭 만들어 놓으시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 4회 또 똑같이 보고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4회독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선 때부터는 이제 체력 관리도 되게 중요해서 왜냐면 지칩니다. 사람이 5, 6개월 달려오다 보면 아무리 주말에 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이다 보니까 중압감이나 압박감도 심적으로 많이 생겨서 백선 때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저녁 아침 만약 8시에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5시, 6시 이후까지는 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려고 했고 만약 일찍 일어나면 오히려 그때 운동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산책 같은 거 그냥 여기 한 바퀴 걸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요약노트 했던 거를 앉아서 책상에서 막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 침대에 누워서 좀 편안하게 보면서 시험장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그래도 뭐 2차 과목들은 제가 평상시 받았던 점수보다는 5점, 10점 낮았지만 그래도 1차 점수는 그대로 나왔고 어찌됐든 간에 뭐 낮은 점수,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만에 했고 대신 6개월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자신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실 때 다 각자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뭐 외우시고 어떻게 뭐 이해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실 수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하나. 기본 강의 때 정말 자신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저 400페이지의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요약집을 하나 만드셔라. 아마 그거 잘 만드셨던 분들은 불합격하실 일 없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게 저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올해 열심히 하셔서 37회, 38회까지 가시지 마시고 37회에 끝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